시작하자. 자, 명제 정의부터 117페이지. 자, 밑줄 그어주세요. 참 또는 거짓을, 거기다 밑줄 그어주세요. 참 또는 거짓을 명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 거기다 동그라미. 자, 그러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4는 2의 배수이다.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참, 영어로 true, 그래서 t라고 씁니다. 얘는 참인 명제가 됩니다. 자, 3은 짝수이다.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거짓을 영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false, 그래서 F 이렇게 씁니다. 됐죠? true, 참. 됐나요? 자, 그러면은 하나 더. 100은 큰 수이다.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누구 입장에서는 100은 큰 수가 되지만 누구 입장에서는 100은 되게 작은 수도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참도 거짓도 아닌 걸 명제다 아니다? 명제가 아니다. 됐죠? 자, 그럼 결론 이렇게 되네. 써놓으세요. 명제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무슨 명제? 참인 명제가 있고 거짓인 명제가 있다. 이렇게 둘로 나뉩니다. 그 다음 되는구나. 밑에 2번 정의에다 동그라미 치고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정한 문장. 그러면 정리는 뭐냐면 이미 증명이 된 명제 중에서 기본이 되는 것 또는 성질 이런 것들을 정리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정리해 놓은 건 다 이 소리예요. 자, 밑에 13번 보세요. 자, 평행사변형은 두 쌍의 대변이 각각 평행한 사각형이다. 이거는 뜻을 그대로 풀이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가 돼? 정의가 되는 거예요. 정의. 자, 마름모라는 거 정의는 뭐예요? 네 변의 길이가 서로 다 어떻다? 마름모의 정의. 네 변의 길이가 서로 다 어떻다? 응? 마름모 정의. 네 변의 길이가 서로 다 어떻다? 같다가 마름모의 정의예요. 그런데 14번. 마름모의 두 대각선은 서로 수직 2등분합니다. 이거는 성질이죠. 성질을 모아놓은 거니까 이건 뭐가 된다? 정의가 아니고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집합 16번. 집합은 어떤 조건에 의해서 그 대상을 분명히 정할 수 있는 것들의 모임. 이건 뭐였더라? 정의가 되는 거죠. 정리가 아니고 이건 정의. 자, 지금부터 밑에 홀수번 1, 3, 5, 7 이렇게 홀수번 풀어보세요. 자, 공부할 때는 집중해서 해야 덜 피곤한 겁니다. 자, 다 됐으면 개념 42로 가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쳐주세요. 1번 조건. 조건에다가 동그라미. 조건이 뭐냐면 그 문자의 값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문장이나 식을 조건이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 자, 이렇게 돼 있다면 이걸 만족하려면 x는 얼마여야 돼요? 5여야 되죠? 됐니? 지금 교재에 없어요. 내가 그냥 쓴 겁니다. 그럼 여기 x에다 내가 5를 넣어주면 이 명제는 참이 돼요. 그런데 내가 x에다 만약에 3을 넣어주면 어떻게 돼요? 거짓이 되죠. 같지가 않죠. 그죠? 이런 걸 조건이라고 합니다. 됐나요? 어렵지 않죠? 그 밑에 2번. 진리집합이란 말에다 동그라미. 자, 전체 집합 U의 원소 중에서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U라는 전체 집합이 있는데 여기에 막 원소가 있을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 원소를 1, 2, 3, 4, 5, 6, 7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어떤 숫자를 넣었더니 참이 되게끔 하는, 거기 노란색으로 색칠되어 있을 거예요. 어떤 조건이란 말이다 동그라미 치고 참이 되게 하는 모든 원소의 집합을 진리집합. 그러니까 진리라는 말이 true란 말이에요. 참이 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아까 이 조건에 대해서 이게 어떤 조건이에요? 이 조건이 참이 되게 하려면 누굴 넣어야 되는 거예요? 5. 그럼 이 5만 집합으로 쌓아놓은 요게 진리집합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요 식을 만족하는 진리집합은 바로 5가 되는 거다. 됐나요? 자, 또 하나 해볼게요. 예를 들어 이렇게 돼 있어요. 요게 참이 되게끔 하는 x의 값은 뭐예요? 1하고 그러니까 둘을 쌓아놓으면 요게 바로 진리집합이에요. 됐죠? 어렵지 않죠? 자, 그럼 그 밑에 17번부터 해서 홀수번 쭉 풀어보십시오. 자, 개념 43으로 가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 명제는요, 보통 스몰 p로 나타냅니다. 또는 스몰 q, 스몰 r로 많이 표현을 하고, 너희들이 했던 것처럼 집합은 대문자로 나타냅니다. p, q, r 이런 식으로 흔히 이렇게 씁니다. 자, 그러면 명제의 부정이란 게 뭐냐? 어떤 명제 P가 존재하는데 예를 들어 P의 내용이 이거예요.
x는 뭐 4는 짝수이다. 자, 요런 명제가 있다고 칩시다. 얘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참이죠? 그지? 그럼 요거를 부정하는 거예요. 자, 부정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not p, 여기에 not으로 씁니다. not p를 이렇게 기호로 표현합니다. 교재 있죠? 찾아서 밑줄 긋고. 그러면 not p를 해보면, 자, 4는 짝수이다의 부정이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시작. 4는 짝수가 아니니까 홀수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어요? 이게 부정입니다. 혹은 짝수가 아니다. 이래도 같은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요걸로 해보면 그 밑에 교재에 2번 잠깐만. 자, 이렇게 부정을 한 거에 또 부정이면 어떻게 돼요? 강한 긍정. 이렇게 되겠죠? 그죠? 참이 아니고 그냥 P가 되는 거예요. P. 그지? 자, 교재 1번에 그 옆에 찾아서 동그라미 쳐주고, 부정의 부정은 원래 명제 P가 나온다. (2번) 그 밑에 2번입니다. 자, 명제 P가 true, 즉 참이에요. 참. 예를 들면 아까 2는 짝수다죠. 그걸 부정하면 뭐예요? 2는 홀수이다. 그러면 거짓이 되죠. 그러니까 참인 걸 부정을 했으니까 당연히 이거는 거짓이 되는 거죠. 폴스가 됩니다. 거짓인 명제를 부정하게 되면 당연히 뭐가 될까? 참이 되겠죠. 그게 바로 2번 내용이에요. 자, 그 밑에 3번. 전체 집합 U에 대해서 조건 P의 진리 집합을 대문자 P입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조건 P의 진리 집합은 대문자 P야. 그러면 P를 부정한 거, not P는 진리 집합을 뭐라고 해야 될까? P가 아닌 거니까. 집합에서는 뭐죠? 바로 그게 P가 아닌 거. P의 무슨 사건? 무슨 집합? 여집합. 이렇게 되겠죠. 그지? 따라서 어떤 조건의 진리 집합이 P면 not P, 즉 부정이죠. 그 부정은 바로 P의 여사건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가 바로 not P고, 요게 P라는 아이를 진리 집합을 모아놓은 겁니다. 3번에다가 동그라미 맨 끝에다가 not P의 진리 집합은 P의 여집합이다. 자, 그래서 어떤 걸 보냐면 밑에 44번 보세요. x는 10보다 어떻게 돼 있어요? 크다죠. 요걸 부정하면 어떻게 되냐면 요거의 부정입니다. 부정이면 x는 10보다 크다의 반대는 크지 않다. 그걸 기호로 표현하면 작거나 같다가 됩니다. 자, 지금부터 33번 홀수번 쭉 빨리 풀어보세요. 뒤에도 있다 얘들아.
다 됐어요? 자, 개념 44로 가겠습니다. 지금 하는 거 별로 어렵지 않지, 얘들아? 자, 이제부터 조금씩 이제 난이도가 생깁니다. 자, 조건이란 말이다 동그라미 쳐야지. 조건. 자, P와 Q는 다 조건이에요. 지금 조건. 조건이라는 말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내가 여기 X에다가 5를 넣어주면 이건 거짓이 돼요. 그죠? 근데 2를 넣어주면 참이 돼요. 즉 어떤 값에 대해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는 걸 조건이라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이 둘 다가 조건인데 문장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여기에 또는 이라고 나와 있으면 또는 혹은 여기에 그리고라고 나와 있으면 이거에 지금부터 중요하다. 이 녀석의 진리 집합을 라지 P라고 한다고 그랬죠. 집합은 대문자로 쓴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요거의 진리 집합도 라지 Q가 됩니다. 대문자가 됩니다. 이 또는은 우리가 배웠던 집합에서는 무슨 집합에 해당됐었죠? 합집합이에요? 교집합이에요? 시작. 무슨 집합? 합집합이었죠. 그럼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또는이란 건 선택이니까 이거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는 게 아니고 둘 중 어떤 것도 다 선택할 수 있어요. 자, 집합으로 표현하면 P라는 집합과 Q라는 집합에 여기도 되고 여기도 되지만 요것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P 또는 Q가. 그래서 P 합집합 Q가 된다. 얘가 바로 얘랑 같습니다. 자, 이거의 진리 집합을 또 라지 P. 이거의 진리 집합을 라지 Q라고 한다면 AND는 동시만족입니다. 동시만족이니까 무슨 집합이어야 되겠네? 무슨 집합이어야 되겠네? 교집합이 돼야 돼. 바로 여기를 뜻하는 게 바로 얘죠. 이게 요거랑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하나만 예를 들어서 내가 보여줄게요. 58번 보세요. 자, 전체 집합 U는 맨 윗줄에 있죠? 8 이하의 자연수입니다. 8 이하의 자연수인데 P 또는 Q의 진리 집합을 구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럼 58번에 P 또는 Q라고 그랬으니까 P가 뭐냐? X는 소수다라고 돼 있죠. 소수니까 뭐죠? 2, 3, 5, 7 이렇게 되겠죠? Q는 4의 배수입니다. 4의 배수는 뭐예요? 4, 8이죠. 그런데 아까 P 또는이라고 그랬어. 또는이니까 요거의 진리 집합을 라지 P, 요거의 진리 집합을 Q라고 하면 무슨 집합이 돼야 된다고? 합집합이 돼야 되죠. 또는 합집합이죠. 얘 또는 얘. 자, 그러면 요걸 원소를 다 써주면 되겠죠. 2, 3, 4, 5, 7, 8 요렇게. 됐죠? 그 다음 60번 보세요. 60번 바로 위에 보면 전체 집합이 나와 있습니다. 전체 집합은 10 이하의 자연수입니다. 60번. 그리고 조건 P 그리고 Q의 진리 집합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리고는 아까 뭐라고 그랬지? 교집합이라고 그랬죠. 자, 일단 P를 먼저 구합니다. P는 뭐보다 작은 숫자? 7보다 작은 숫자죠. 그럼 전체 집합에서 7보다 작은 거니까 1, 2, 3, 4, 5, 6이 되겠죠. Q는 4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4, 5, 6, 7, 8, 9, 10입니다. 이걸 동시만족해야 되니까 누가 돼야 되겠네? 4, 5, 6이 되겠죠. 그죠? 자, 지금부터 이런 식으로 쭉 풀어보세요. 아, 근데 부정을 안 배웠네. 쏘리. 요거까지만 하고. 자, 이 조건에 P 또는 Q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의 부정을 말해보세요. 부정을 말하라는 말은 이 녀석의 부정이니까 부정이 아까 무슨 집합이었죠? 여집합이었죠.
그죠? 그러니까 요거의 부정을 말하라. P 또는 Q의 부정은 요거에다가 여집합 씌운 거죠. 진리집합에다가 여집합 씌운 거니까 드모르간 법칙. 시작. P, 여, 가운데 뭘로 바뀌죠? 교. 됐어요? 저번 시간에 배운 거. 자, 요거의 부정을 말해 볼게요. P and Q입니다. 요거의 부정은 요거에다가 여집합을 씌우는 거죠. 자, 요거 어떻게 되더라? 저번 시간에 배운 거. P의 여집합, Q의 여집합에 교집합은 뭘로 바뀌죠? 합집합으로 바뀌었었죠. 그죠? 자, 지금부터 해보세요. 빨리 하려고 하지 말고 천천히. 자, 다 됐죠? 개념 45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 파트가 전체 다 중요합니다. 제목은 명제 P이면 Q이다. 자, 지금부터 문장을 하나 내가 만들어서 해볼게요. 자, X가 3이면 2X 더하기 3은 9다. 자, 이때 X가 3이다. 이거 자체가 하나의 조건이에요. 왜 조건이냐? 내가 X에다 만약에 2를 넣어보세요. 그럼 2랑 3이랑 같죠? 정신 차리고. 2랑 3이랑 같아요? 다르죠? 그러니까 이때는 거짓이 돼. 근데 여기다 3을 넣어주면 같죠? 그러니까 이건 조건인 거예요. 그 다음 마찬가지죠. 2X 더하기 3은 9다. 이것도 하나의 조건인 거예요. 왜? 내가 X에다가 3을 넣어주면 성립되지만 참이 되죠. 근데 2를 넣어주면 거짓인 명제가 되죠. 그래서 이것도 조건이다. 그 다음 여기 이면이라는 거는 수학에서는 이렇게 화살표로 표현합니다. 됐니? 지금 한번 들으세요. 그냥 듣고 좀 이따 밑줄 그으라는 것만 그으면 돼. 그럼 이때 이 조건을 참이 되게끔 하는 진리집합을 라지 P라고 둡니다. 얘를 참이 되게끔 하는 진리집합을 라지 Q라고 둡니다. 그럼 이때 얘가 참이 되게끔 하는 이 원소들을 모아놓은 아이가 얘를 참이 되게끔 하는 모든 원소에 포함이 돼버리면 반드시 이 명제는 참인 명제가 되는 거예요. 됐나요? 현재는 참인지 거짓인지 모르는 상태인데 이 진리집합이 이 진리집합에 포함이 된다는 것만 내가 알아내버리면
얘를 만족하던 명제는 요거이면 요거다는 반드시 성립한다. 이렇게 동그라미를 치면 됩니다. 혹은 두 줄을 원래 이렇게 한 줄만 그어놓으면 참인지 거짓인지 모르는 상태예요. 근데 두 줄을 그어놓으면 이 명제는 참이라는 뜻이에요. 됐나요? 자, 지금 말해준 걸 거기에 찾아보면 첫째 1번 두 조건이란 말에다 동그라미 치고 두 조건 PQ로 이루어진 명제 P이면 Q이다를 기호로 표현하면 P이면 Q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이때 앞쪽에 있는 조건을 뭐라고 부르냐면 가정이라고 합니다. 집중 안 하네. 얘를 가정이라고 합니다. 뒤에 있는 아이를 결론이라고 합니다. 이건 가정, 이건 결론입니다. 그 다음 2번 두 조건의 진리집합을 각각 라지 P, 라지 Q라고 했을 때 얘가 여기에 포함이 되면 이런 포함관계가 성립되면 P이면 Q이다라는 이 명제는 참인 명제가 된다고 그랬죠. 이때 표현하는 방법이 교재에는 안 나와 있네. 보통 이렇게 두 줄로 긋습니다. 이러면 이게 참이란 뜻이에요. 혹은 위에다 이렇게 동그라미를 치면 됩니다. 이번에는 이 진리집합이 포함이 되지 않아요. 이렇게 되면 이때는 P이면 Q이다라는 이거 하나 자체가 명제더라. 이 명제는 거짓인 명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X 표시를 하던가 이건 동그라미라고 한다고 그랬죠. 혹은 여기에서 이렇게 되는 게 참이 아니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교재에서 이 표현 방법이 다 빠졌네. 자, 이런 표현 방법을 써놓으세요. 자, 지금부터 하나 해보겠습니다. A하고 B가 짝수이면 A 더하기 B는 짝수이다. 간다. P이면 Q이다. 이면이 화살표라고 그랬죠. P에 해당되는 거 불러보세요.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어요? 가정. 뒤에 걸 뭐라고 부른다고? 자, 가정 불러보세요. 시작. A, B가 짝수이다가 가정이에요. 결론 불러보세요. A 더하기 B는 짝수이다가 결론이에요. 됐니? 자, 그러면 이 둘을 더하면 반드시 짝수 되는 거 맞습니까? 이건 참인 명제죠. 이렇게 표현하거나 이렇게 표현하면 된다. 자, 지금부터 쭉 풀어보세요. 잠시만 14번 가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서 그거 하나 써드릴게요. 14번에 XY를 곱한 게 0이다. 얘를 풀어 써보겠습니다. 요거이면 X 이꼴 0 또는 Y 이꼴 0라는 말하고 같은 건데 다시 얘는 똑같은 말이 X가 0 또는 Y가 0라는 말입니다. 이 속에는 어떤 게 포함되어 있는 거냐면 X가 0이고입니다. 이고 Y는 0이 아니다. X는 0이 아니고 Y가 0이다. 그 다음에 X하고 Y가 둘 다가 0이다라는 이 세 가지가 이 속에는 다 포함되어 있는 말이에요. 이 세 가지가 얘랑 똑같은 말입니다. 오케이? 자, 이건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이제 또는이라고 써놓았을 때 얘를 이렇게 풀어 쓴 거는 얘랑 반드시 똑같은 말이고 얘가 요거랑 똑같은 말이고 그럼 얘도 요거랑 똑같은 말이겠죠.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어디 귀퉁이에다 써놓으세요.
자, 다 된 사람은 명제 개념 46 읽어보고 계세요. 자, 지금 내가 만약에 창문을 열고, 우리 학원 창문을 열고 분필을 이렇게 딱 던지면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맞을까? 어떤 사람이 맞을까? 어떤 사람이 맞겠죠? 그때가 어떤 썸이에요, 썸. 맞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하나 생기는 거겠지. 근데 모든 사람이 맞았다간 선생님 뉴스에 나오겠죠. 그지? 지나가는 모든 사람이 맞으면. 자, 이 모든과 어떤이라는 개념인데 모든을 영어로 all, 어떤은 some이에요. 그래서 보통 모든 x 할 때 이렇게 이니셜 a를 뒤집어 씁니다. 이러면 이제 모든 x, 모든 실수 이런 뜻이에요. 자, 모든 x에 대하여 어떤 명제 p이다. 그럼 이 전체 집합에 있는 모든 원소들이 다 이걸 만족한다는 소리인 거죠. 그지? 그럼 이 아저씨의 참이 되게끔 하는 집합을 무슨 집합이라고 한다고 그랬지 아까? 진리 집합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이 진리 집합이 뭐이면 참일까? 이 문장은 전체 집합이 되어야만 참이겠죠. 그죠? 이럴 때 이 명제는 참이 됩니다. 교재 찾아서 밑줄을 긋고 모든 x, 그러니까 전체 집합에 있는 모든 x가 이 명제를 다 만족하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전체 집합이 모든 실수입니다. 전체 집합이 모든 실수예요. 그럴 때 모든 x에 대하여 x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 명제 참이야, 거짓이야? 여기에 존재하는 모든 실수를 제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맞아요? 그러니까 이 진리 집합은 모든 실수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명제는 반드시 참인 거예요. 됐죠? 근데 이 중에서 단 하나라도 얘를 만족하지 않는 애가 생기면, 즉 전체 집합이 아니면 이 명제는 참이다, 거짓이다? 거짓이 되는 거죠. 밑줄 긋고. 자, 반대로. 그러니까 이런 얘기하고 똑같아. 내가 아까 창문 열고 분필 던진다고 그랬잖아. 그럼 그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이 네 사람이야. 이게 전체 집합인 거야. 근데 내가 분필을 던졌는데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이 다 맞았어. 그러면 이때는 참이 명제가 되는 거라고. 모든 x에 대해서 다 맞았잖아. 그지? 근데 세 놈만 맞았고 한 놈이 안 맞았네? 그럼 이 말은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2번. 요것만 하고 좀 쉴 거다. 어떤이란 건 썸이라고 그랬어요. 존재하기만 하면 돼. 즉, 아까 내가 분필을 던졌을 때 맞는 애가 딱 한 명이라도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어떤 x에 대하여 p이다라는 이 명제는 그런 아이가 존재하기만 하면 되니까 공집합이 아닐 때만 참이 되는 거예요. 그 말 이해했나요, 지금? 됐어요? 근데 맞는 애가 한 명도 없네? 그럼 이 말은 뭐가 된다? 거짓말이 되는 거죠. 즉, 이 명제를 참이 되게끔 하는 원소가 하나도 없으니까 거짓말. 근데 이 명제를 참이 되게 하는 아이가 단 하나라도 존재하면 참. 이해했나요? 자, 요게 이해됐으면 그 다음 건 이해는 쉽습니다. 바로 갈게. 바로 갑니다. 자, 현재 우리 여기 4명만 합시다. 아니, 그냥 모든 학생이라고 합시다. 학생. 자, 모든 학생이 뚱뚱하다. 요거의 부정입니다. 자, 모든 학생들이 뚱뚱하다. 그거의 반대는 뭘까? 뚱뚱하지 않은 애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뚱뚱하지 않은 애가 단 한 명이라도 있으면 된다. 단 한 명이라도 있으면 된다. 뭐가 되지? 어떤으로 바뀌는 거죠. 어떤 학생은 뚱뚱하지 않네? 이러면 되죠. 그죠? 그러니까 모든을 부정하면 어떤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요거에 대하여 뚱뚱하다의 반대니까 뚱뚱하지 않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했어요? 이해됐으면 끄떡끄떡 됐나요? 간다. 어떤 x에 대해서 p다의 부정이에요. 그 말은 단 한 명이라도 뚱뚱하다.
단 한 명이라도 뚱뚱하다. 그거에 반대야. 그럼 뭐라고 해야 될까? 모든 애들이 뚱뚱하지 않다 이러면 되죠. 그죠? 따라서 어떤 애 부정은 뭘로 바뀐다? 모든으로 바뀌는 거예요. 모든 X에 대해서 뚱뚱하지 않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지금부터 27번 여기서부터 쭉 풀어보세요.